박근혜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지켜줘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을 적에, 여지껏 여성이라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또 갑자기 또 여성을 방어막으로 치는구나. 막 이런 얘기 할 적에, 박근혜는 맞아. 약한 여자야. 이런 얘기. 약한 여자야. 약한 여자가 아니라 약한 여자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이야기가 심대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막 녹음을 털고 가는 길에 뉴스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때 최순실이 버리고 간 서랍장에 주사제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염산 에페드린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약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마약 원료. 그러니까 원래는 히로뽕을 제조할 적에 원료가 되는 약이고 예전에는요 이게 감기약에 조금씩 섞여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미친 사람들이 감기약을 막 여러 개를 사가지고 이거로부터 그러니까 감기약으로부터 염산 에페드린을 추출을 해가지고 히로뽕을 만드는 짓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필로폰을 만들려면 대형 차량이 필요하죠. 아 그러니까 과정이 정제 그러니까 과정이. 이 정제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나온 거는 그냥 염산 에페드린 주사약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사약을 하나씩 따서 넣어가지고 피로뽕을 만드는 용도로 썼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너무 포장 단위가 너무 소포장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히로뽕보다 염산 에페드린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제들은 아무렇게나 막 그냥 처방돼서 나오는 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출될 수 있는 약도 아니고 마취과나 비뇨기과 같은 데서 조금씩 쓰는 약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구해준 의사가 없다고 치면요. 얘네가 도매를 하거나 공장을 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접해볼 수가 없는 약이라니까. 이 자체가. 이 지점에서 하나만 전제를 걸어놓고 갑시다. 그렇죠. 주류 언론들은 이 약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박근혜 미용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박근혜 불면증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원래 기본적으로 잠을 너무 못 자는 사람이다. 세월호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네, 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왜 리도카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리도카인은 마취제인데요. 정맥으로 놓으면은 마취 유도제, 전신 마취 유도제이고 국소적으로 쓰면은 왜 이런데 꼬맬 때 여기에다가 주사 놔가지고 국소적인 마취하는 그런 약인데 리도카인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 얘기했을 때도 이게 혹시 프로포폴이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프로포폴은 그렇게 잠 못 잔다는 박근혜가 잠을 자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약인데 어쨌든 프로포폴이 맞을 적에 이게 혈관통이 좀 있어요. 그 혈관을 아프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주사제 중에 혈관통을 일으키는 약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아프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그 부작용이죠. 일종의 그것도 부작용이죠.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리도케인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넣으면은 혈관 통증도 없어지고 그렇게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염산 에페드린도 일종의 그런 용도로 뭐 썼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해요. 근데 나는 이게요, 그런 용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용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아까 이제 감기약 같은 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감기, 기침, 천식 이런 데에서 이제 혈관을 약간 축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비아그라로 일테면 비아그라는 그 이제 특정 기관에 피를 몰리게 하는, 그러니까 혈관을 열어서 피를 몰리게 하는 그런 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지속 발기가 된 상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속 발기가 돼서 풀리지를 않는 상태가 있어요. 그럴 적에 이제 염산 에페드린 같은 것을 쓰면 혈관이 축소되면서 발기가 풀리죠. 그런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 비아그라 부작용으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마음을 좀 가라앉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혈세를 갖고 이 많은 양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A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청와대 가서 너무 비아그라를 많이 먹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청와대 나와서 병원에 가서 나 비아그라 먹고 죽지 않으니까 약 좀 다 달라 그러면 10분이면 주사를 맞는데 왜 청와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주사를 어렵게 구해서 청와대에 반입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아그라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봅시다. 비아그라 가면 길거리 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못 사는 약이 있습니까? 근데 왜 청와대 혈세를 다량으로 구입했겠어요? 못 사.
삽니다. 길거리에서 못 사고. 아니 비아그라는 처방을 다 사요. 받아야지. 그러니까 일반 약이 아니에요. 아, 비아그라는 그냥 남자들 다 알잖아요. 다 어디 가면 사는지 뭘 알면서 그냥 처방 없어 다 삽니다. 아니 살 수는 있는데.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를 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또는 그렇게 어렵게 증거까지 남기면서 혈세로 샀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직 상호 역학관계가 약물들의 역학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슬슬 현재 메인 스트림에서 발표한 게 해독제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해독제가 마약의 해독제에도 쓸 수도 있고 비아그라 해독제에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메인 언론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비아그라를 먹고 발기가 안 죽어서 그걸 해독시키기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면서 샀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미친놈도 그렇게 안 합니다. 공무원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증거가 남고 이게 수십 년간 남아야 될 자료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사드립니까? 말도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드릴 적에 이게 잠깐만요. 나중에 까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 중에 공무원이 있었는데 모릅니까? 다 합니다. 이거. 아니, 내 생각도 지민 씨랑 비슷해.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그들이 이렇게 몰락할 줄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다 까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겁니다. 까일 걸 알면서도 일부러 샀다고요? 아니 그거를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게끔 긴박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언제 이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약들을 준비해놨다거나 또는 이것이 자주 반복돼서 일어났을 상황이 매우 높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예, 그렇게 예, 생각을 예, 해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그러니까. 다 구비를 해놓고 있었어야 된다는 그렇지. 것이고. 그 상황이 있다는가. 구비를 해놓고 긴급할 때 이걸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번에 왜 플로닐 같은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뭐냐면 그게 지금 뭐 벤조다이아제핀 이런 수면제 여기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수면제가 다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수면제를 먹고 그 수면 상태를 푸는 수면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기량작용을 하는 그렇죠. 그 약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비아그라와 지금 염산 에페드린이라든가 이런 식의 뭔가를 가하고 다시 그것을 감하고 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라식스 같은 것도 이뇨제로서 무언가를 빼내는 그런 그렇지, 역할인 그렇지. 것이고요. 배곡주사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비아그라나 뭐 마약 성분 이런 것을 또 좀 빼내는 그렇죠. 거에도 이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인 즉슨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잠깐 비아그라를 썼어. 그리고 나서 아이고 잘 발기가 안 풀리네. 뭐 차차로 빼 이게 아니라 그렇지. 뭔가가 다량으로 와장창창 막 동시다발로 뭔가가 막 일어났어. 그래서 그걸 또 동시다발로 뭔가를 풀어야 해. 그런 정도의 뭔가가 질펀한 무엇인가가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약 그러면은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필로폰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는 뭐가 유명했죠? 아편이죠. 생아편, 그렇죠. 헤로인. 근데 우리나라에 그 일제시대부터 있던 그 아편 말고 일제 강점기 때는 헤로인도 있었고요. 몰핀도 있었대요. 근데 몰핀은 이제 의학적으로 되게 많이 썼죠. 진통제니까. 네. 근데 1970년대 중반 유경수 여사 사후 이런 시절에는 보통 한국에 어떤 광풍이 하나 몰아치는 게 대마초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필로폰도 엄청 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했죠. 원래는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일본에서 만들던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어. 그렇죠. 예. 여기서 풀린 이놈들이 거야. 한국에서 만들어갖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그렇죠.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현지 네. 공장처럼 된 거예요. 그중에서 단속이 네.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최태민이 박근혜를 만나서 뭔가 하던 시절에는 한국이 대마초와 필로폰 열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그렇기도 네. 하고 이제 대마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가 실제 그 뭐 히로뽕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해악이 그것만큼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뭐 미군 부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흘러 나왔었던 거에 비해서 정부가 너무 심하게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다. 그게 뭐 어떤 당시에 뭐 70년대 통기타 문화 뭐 이런 것을 때려잡고 연예계를 때려잡고 검열과 이제 동시에 문화 일종의 억압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이 대중문화의 역사에서는 꽤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히로뽕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작 진짜 문제가 됐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역수입이 됐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기술이 들어와서 여기가 현지 공장화돼 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공장 역할을 했던 필로폰이 막 그렇게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해악이 낮은 대마초를 때려잡는 방식으로 뭔가 이게 매스킹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마약의 역사를 보니까 신비님이 확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네. 1980년대, 90년대 본드. 갑자기 되게 웃긴 거야. 그건 너무 질 낮은 이야기다. 네. 그래도 환각이 있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난 기억에 어렸을 때 70년대에 이제 우리 할머니는 약간 좀 사람이 좀 멍하고 좀 이렇게 이치 어두운 어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편을 하면 그렇게 좋다는데 아편을 한번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기억에. 그랬더니 이제 저보다 5살 위에 오빠는 그때 어린이죠. 어린이가 듣고는 깜짝 놀래서는 할머니 미쳤냐고. 그걸 하면 그 중독이 돼가지고 큰일 나는 건데 아편을 또 어디서 구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할머니한테 막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고 저 다른 할머니들도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골에 예전에 양귀비 아펜이 양귀비에서 채취한 겁니다. 펠로폰은 아니죠. 아펜을 양귀비에서 채취해서 시골에 구슬만한 걸로 보관이 집에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도 배가 아프면 요걸 좀 띄어서 물에 타서 줬거든요. 설사에 아주 잘 된 예. 치사제로 그랬었어요. 썼죠. 실제. 근데 제가 기억을 나는데 어느 순간 상감이라고 해요. 상감. 우리 어렸을 때 상감이 나와서 대마초 있죠. 그거 삼배. 삼배를 전부 베고요. 그다음에 양귀비를 전부 뽑았던 기억이 내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집 뒤에 삼배가 있었는데 그 삼배 잎으로 떡도 해먹고 막 그래요. 어렸을 때 모시떡 하는 것처럼. 모시떡 그 이파리 어렸을 때 따서 떡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아서 피면 이제 이 대마초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렸을 때까지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동네에. 그런데 그 약이 바로 어느 집에나 조금씩 비상약품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진미님 할머니 말이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약간. 그때 삼촌들한테 어떻게 들었냐면 저거를 스폰지에다가 풀어서 주사기로 땡기면 그게 아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네. 아편인 거고. 네, 아편인 거죠. 일종의 배 아플 때 쓰는 상비약처럼 시골에 썼던 기억도 좀 시사제, 있어요. 시사제. 네. 그런데 지금 필로폰 같은 경우는 70년대 중후반부터 융성해가지고 왜 최근에 그 김무성 사위가 마약하는 것처럼 걔네들은 우리가 그때 털 때 마약의 종합판이었잖아요. 걔네들 안 쓰는 경우. 고급 버전이 나온 거죠. 엑스터시까지 다 있었죠. 엑스터시는 좀 약한 거고. 그런 것처럼 상류층에 있던 박근혜 같은 부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이야 마약 그러면 나쁜 개념이지만 아편을 마약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은 꽤 오래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약간 좀 삶이 피폐해져가지고 그 먼 쟁이를 이렇게 불렀듯이. 아편쟁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아편쟁이 이후의 버전, 새로 나온 신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개념이 없을 때는 무시로 했을 가능성 같은 것도 있잖아요. 상류층이나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지고 나면 최근에 이제 저는 그 대안으로 프로포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국정을 살피기에는 너무 필로폰 같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요거를 대용으로 잠깐 주식은 아니고 이게 간식 정도로 먹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밑반찬설이 나오는 거야 지금. 얘기해 보세요. 밑반찬.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무성 그 사인방 시절에 다 이제 김무성 사위랑 김무성 딸에만 그 집중을 했단 딸이 말이야. 아니라 김무성 사위하고 저기 이명박의 아들하고 근데 장시호의 내 말이 사촌이 그 말인 거야. 장시호 사촌이 거기 있어요. 즉 최순득의 또 다른 조카. 그러니까 최순실 동생의 최순실 동생인 그 최순천이라고 하는 세자매니까 그 엄마한테서 같이 난 세자매니까 얘의 조카 서현덕이가 당시 그 보트 타고 희희낙낙하는 그 장면. 희희낙낙하고 그 SNS에 올랐던 장면 안에 멤버로 끼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것도 연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그걸 막을 때 특혜 수사다. 김무성이가 자기 권력으로 딸이랑 사위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난이 많았는데 이게 의외로 전혀 엉뚱하게도 이게 순실이 조카였기 때문에 이게 막아진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정치인의 자제가 끼어 있다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군데? 그래서 뭐 김무성 사위, 뭐 이명박 아들 여기까지만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여자가 도대체 누군가 했는데 그게 장시호와 정유라의 그 같은 이제 사촌이 되는 거죠. 그 사촌이 거기 같이 있는 거니 결국 이 최순실 라인으로 마약이 흘러들어가기는 굉장히 쉬운 라인이 있는 게 아니냐. 뭔가 아무튼 그쪽 냄새 나는 그 그룹들 하에는 뭔가 폭력과 그 약물과 그리고 비리가 줄줄줄줄 흘러다니는 거야. 애들 3대를 거쳐서 그 모든 애들이 걸쳐 있는 사건에는 이 세 가지가 빠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돈과 마약과 폭력이. 진미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일반인이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일반인이 주사를 같은 걸 직접 놓을 때 사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용 시술을 위해서는 병원에 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누군가도 모르게 직접 놔야 되는 주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그게 향정이 아니면 뭐냐겠고요. 아니 뭐 물론 당뇨 같은 게 있는 인슐린 넣는 거? 사람은 인슐린을 배에다 놓죠. 그거는 이제 제일 아무나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피하 주사, 지금 얘기한 피하 주사 그런 게 있고 근육 주사, 엉덩이나 여기 팔뚝에 막는 이제 그런 거, 그게 근육 주사.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 차운병원 그 사람이 자기가 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맥 주사는 이게 아무나 놓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놓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 그건 정말 거의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람보 이런 사람이 한 람보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자기가 놓고 좀 솔직히 그 자세도 안 나오고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고. 근데 그 얘기도 있었어요. 왜 최순실 같은 경우에 차운병원에서도 왜 그럼 주사약을 막 처방을 바깥으로 해 나갔느냐라고 했을 때 한 번 혈관을 터트려 먹은 적이 있었다. 간호사가 차운병원에서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 아는 전문 간호사가 있으니까 전부 약을 내놔라. 내가 가서 그 간호사한테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싸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혈관을 터트려 먹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때 혈관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뭘까? 너무 맞아서? 왜?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 혈관이 그냥 물론 혈관이 그냥 원래 약한 사람도 있어요. 또는 살이 너무 많이 찌면은 이게 가려져가지고 혈관 찾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고 혈관 자체가 굉장히 얇고 약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의 차운병원에 웬만한 간호사가 이 놓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한번 터트려 먹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뭐 자기들끼리 놓고 어쩌고 했다라는 거는 물론 약간의 기술을 익혔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놓는 사람이 아마 또 좀 전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간호장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전문적으로 놔주는 사람이 또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발만 더 들어가 보자고.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말이에요. 박근혜 씨가 여러 가지 보여준 모습들 중에 사실 세월호 그 당일날의 모습은 정말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이동하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브리핑했을 내용은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는 반팔을 입지 않는다. 조사를 받았을 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조사 자국 안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최소한 최순실 유가 어떤 주사를 놔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매수가 되어 있는 공무원이 아니면 그 짓은 나는 못한다고 보고. 못하지. 그러면 지금 박근혜 씨는 굉장한 금단 현상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건 걱정돼.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저기가 아직 돌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그 헬스 트레이너가 지금 돌보고 있다는. 윤전추 아직도 있다고 했지? 그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제 머리는 정리가 안 돼요. 한번 봅시다. 내가 지존이에요. 국정원 전화하면 마스터시고 뭐고 마약 종류별로 다 갖고 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다 가져올 수 있고요. 지금 최순실이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청와대 차량으로 프리패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누가 어떤 남자가 탔는지 어떤 물건이 탔는지 그다음에 박근혜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지 들어오고 있는지를 전혀 구분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체크가. 그리고 국정원 비선 라인 통해서 약 가져와. 그럼 종류를 다 갖고 오란 말이에요. 다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검찰 창고에도 잔뜩 쌓여있잖아, 마약이. 그런데 왜 이렇게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들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아니, 잠깐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하고 갑시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마약으로 불릴 만한 걸 사들이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요. 왜 저번에 뭐 바깥에서 차원병원에서 태반 주사 뭐 이런 얘기 나왔을 적에 신배님 말씀도 아니 청와대에서 태반 주사를 구입을 하면 될 것을 왜 외부에서 사가지고 뭘 반출을 하고 그렇지. 반입을 하고 지랄을 해가지고 이 꼬리를 잡히게 하느냐 이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그럼 청와대에서는 어떤 물품 어떤 약품을 샀는지 볼까 했더니 허거거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신배님 말씀하듯이 아니 모두 다 지금 검찰 뭐 국정원 등등 해서 주식을 차려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메인 DC를 차려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잔챙이 같은 밑반찬을 가지고 이지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메인 DC는 바깥에서 들어오되, 이거는 그냥, 식당마다 밑반찬 그게 있잖아. 그냥 깍두기. 기본 단무지야, 그렇지, 이거는. 기본 단무지, 깍두기, 바로 그 배추김치. 이게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메인 반찬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인 DC가 뭐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예전에 3가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뇌물죄가 들어가야 되고 국가보안법 조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마약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 이후에 하나가 더 진일보한 게 뇌물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요.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마약 수사가 남아 있는데 지금 마약 수사가 2번째로 촉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이 마약 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마약 조사라고 지금 푸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약물이 이거는 해독이나 섹스에 관련된 문제로만 접근이 되지 실제로 마약으로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인이 마약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 얘기를 해야 하고 돼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장에는 그러니까 그렇지. 냉장고에 김치가 있는 것처럼 그 장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누가 타고 자 메인 디시 오늘 자 치킨 배달이요 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집에 깍두기는 있어. 근데 치킨은 누가 배달을 오는 거지. 스쿠터를 타고 지금 오는 거야. 아이고. 그 뒷좌석을 열면 이제 치킨, 피자 이런 게 이제 있죠. 그 배달통이 오는 거지. 심지어는 같이 먹을 놈까지 싫고 와. 그렇지.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지민님이 살짝 하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김상만이 최순실이 입국하기 이틀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김상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국정원 아니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국정원이 이미 보호하고 있다는 건 다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공항에 왔을 때 건장한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 국정원용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 도피 과정에서 국정원이 신변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최순실이 김상만한테 전화해서 공황장애로 좀 진단서 떼어줄 수 있는 건지 창원병원에 전화해봐. 라고 했더니 창원병에서 안 돼.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상만은 적어도 이틀 전에 최순실이가 귀국되는 걸 알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긴박했더라면 이틀 전에 이들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귀국을 설계하고 그리고 어떻게 출소할 것인지 그리고 검찰은 또 어떻게 포트라인을 세울 것인지 등등의 쭉 로드맵이 이미 통용되고 있다라면 이걸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국정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국정원이 개입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이 마약에 관련된 거를 최대한 숨기고 뇌물죄나 다른 걸로 처벌하자는 설계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왜 우리 집 냉장고만 보고 이 집 사람들은 뭐 그렇지. 이것만 먹고 살았어 굶어 죽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검찰이 만약에 이런 겁니다. 검찰이 만약에 마약 수사 하겠어라고 발표해버릴 경우에는 카드가 없는 겁니다. 검찰이. 그렇죠? 그러니까 목줄을 꽉 쥐고 검찰이 목줄을 일부 쥐고 저는 이제 우리 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목줄을 쥐고 너 잘못하면 이거 깐다라고 하고 수사를 받아라고 요구를 했는데 불구하고 박근혜는 29일 수사를 또 거부해버렸어요. 이후에 어떤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어는 있다. 분명히. 그건 검찰이 잡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냐 시간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야에 독대하신 그분의 모발 검사를 할까봐 머리를 다 밀어버렸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털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구나. 다 제모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했지. 내가 한 거 그거. 아니 뭐 김상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번에 왜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JTBC를 뭐 고발을 해라? 그런.
예, 지시사항도 있었고. 지시사항도 그다음에 있었고. 아까 제가 좀 넘어갔었는데 지금 네티즌들하고 논쟁이 붙은 게 여성 혐오 얘기를 좀 잠깐 아까 진미님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얘기를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박근혜의 사생활을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누구하고 섹스를 했든 누구하고 마약을 했든 그 개인 사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개인 사생활에 들어가면 사실은 혐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네티즌들의 논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짚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씨는 여성이 아니에요. 적어도 대통령이란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의 행위에 대해서 업무 시간에 공무원으로서의 그가 한 폐륜의 행위나 그다음에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혐오가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남자라고 했더라도 남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섹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더욱이 더 나아가 근무 시간에 이런 폐륜적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여성이랑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혐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 여혐 이야기가 나올 때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헛다리를 짚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그렇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해야 돼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꾸 이제 박근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님이 쌍년 전년 때문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저 여자의 어떤 여성성에 대한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 논쟁은 뭐냐면 그러니까 정가에서 떠도는 7남자의 이야기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섹스를 하든 누구하고 사귀든 그거는 박근혜 개인 문제지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논쟁에서 예를 들면 박근혜의 섹스 얘기를 꺼내면 그래 바로 여혐이고 혐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라고. 이런 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고 그거는 민중철골기 대책위 본부가 이미 그거는 발표를 했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논쟁이 된 이유가 개인 사생활의 문제에 대한 섹스 이런 개인 사생활이다. 그거를 여성이라고 해서 음탕하게 들어가서 파헤치려고 하는 거 여혐이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논쟁이라고. 그건 논쟁의 가치가 없는 거고. 그런 거를 하는 거에서 우리가 사생활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 돼요.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고. 지금 신변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당연한 이야기인데. 뻔한 이야기래.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확실한 거는 그냥 그거예요. 박근혜가 잘못이죠. 박근혜가 잘못인데 그 박근혜의 잘못을 여성의 잘못으로 치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잖아. 그렇죠. 여성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라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걸 동의하면 자꾸만 어떤 박근혜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그의 여성성을 들먹이면서 비판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장에서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 있는 이 마당에서 자꾸만 여성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으로서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가름하려고 하면 같이 싸우고 있는 연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여성들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여성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어쨌든 간에 저쪽에서는 마약 이야기는 별로 안 꺼내고 싶어하는 뉘앙스도 보여요. 왜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들도 김무성 사유에 때 봤듯이 현 정치권에도 그런 거 즐기는 사람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아니 매우 가까이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장시호의 사촌도 그 멤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고 김무성 사위, 이명박의 아들 너무너무 근접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사실 박지만이라는 사람은 왜 80년대에 그렇게까지 정말 막 집결지에 한국 가가지고 기넥스에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투여량을 저는 만약에 사람인데. 박근혜 씨가 마약에 노출됐다면 이거는 기관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이거를 수사가 상당히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약 수사를 만약 하게 되면 이제 공급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쫙 훑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공급책이 기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적 마인드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 외부에서 반입을 해갔을 때. 아이씨, 조달청에서 납품받은 거야, 그럼 이거? 바로 그거야.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검경 정보 국정원 등등이 마약을 그 사람들은 수사를 한답시고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거죠. 예. 최소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정두원의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 뉘앙스를 들어보면은 밥을 먹다 토할 정도라고 이야기하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섹스와 마약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걸려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둘 다일 수도 있고. 섹스도 정상적인 섹스가 아닌 걸 말하는 예, 겁니다. 예. 막을 때 특혜 수사다. 김무성이가 자기 권력으로 딸이랑 사위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난이 많았는데 이게 의외로 전혀 엉뚱하게도 이게 순실이 조카였기 때문에 이게 막아진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정치인의 자제가 끼어있다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군데? 그래서 뭐 김무성 사위, 뭐 이명박 아들 여기까지만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여자가 도대체 누군가 했는데 그게 장시호와 정유라의 그 같은 이제 사촌이 되는 거죠. 그 사촌이 거기 같이 있는 거니 결국 이 최순실 라인으로 마약이 흘러 들어가기는 굉장히 쉬운 라인이 있는 게 아니냐. 뭔가 아무튼 그쪽 냄새 나는 그 그룹들 하에는 뭔가 폭력과 그 약물과 그리고 비리가 줄줄줄줄 흘러다니는 거야. 애들 3대를 거쳐서 그 모든 애들이 걸쳐 있는 사건에는 이 세 가지가 빠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돈과 마약과 폭력이. 진미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일반인이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일반인이 주사를 같은 걸 직접 놓을 때 사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용 시술을 위해서는 병원에 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누군가도 모르게 직접 놔야 되는 주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그게 향정이 아니면 뭐냐겠고요. 아니 뭐 물론 당뇨 같은 게 있는 인슐린 넣는 거? 사람은 인슐린을 배에다 놓죠. 그거는 이제 제일 아무나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피하 주사, 지금 얘기한 피하 주사 그런 게 있고 근육 주사, 엉덩이나 여기 팔뚝에 막는 이제 그런 거, 그게 근육 주사.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 차운병원 그 사람이 자기가 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맥 주사는 이게 아무나 놓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놓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 그건 정말 거의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람보 이런 사람이 람보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자기가 놓고 그 좀 솔직히 그 자세도 안 나오고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고. 근데 그 얘기도 있었어요. 왜 최순실 같은 경우에 차운병원에서도 왜 그럼 주사약을 막 처방을 바깥으로 해 나갔느냐라고 했을 때 한 번 혈관을 터트려 먹은 적이 있었다. 간호사가 차원병원에서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 아는 전문 간호사가 있으니까 전부 약을 내놔라 내가 가서 그 간호사한테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싸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혈관을 터트려 먹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때 혈관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뭘까? 너무 맞아서? 왜?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 혈관이 그냥 물론 혈관이 그냥 원래 약한 사람도 있어요. 또는 살이 너무 많이 찌면은 이게 가려져가지고 혈관 찾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고 혈관 자체가 굉장히 얇고 약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의 차원병원에 웬만한 간호사가 이 놓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한번 터트려 먹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뭐 자기들끼리 놓고 어쩌고 했다라는 거는 물론 약간의 기술을 익혔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놓는 사람이 아마 또 좀 전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간호장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전문적으로 놔주는 사람이 또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발만 더 들어가 보자고.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말이에요. 박근혜 씨가 여러 가지 보여준 모습들 중에 사실 세월호 그 당일날의 모습은 정말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이동하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브리핑했을 내용은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는 반팔을 입지 않는다. 조사를 받았을 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조사 자국 안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최소한 최순실 유가 어떤 주사를 놔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매수가 되어 있는 공무원이 아니면 그 짓은 나는 못한다고 보고. 못하지. 그러면 지금 박근혜 씨는 굉장한 금단 현상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건 걱정돼.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저기가 아직 돌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헬스 트레이너가 지금 돌보고 있다는. 윤전추 아직도 있다고 했지? 그걸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제 머리는 정리가 안 돼요. 한번 봅시다. 내가 지존이에요. 국정원 전화하면 마스터시고 뭐고 마약 종류별로 다 갖고 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다 가져올 수 있고요. 지금 최순실이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청와대 차량으로 프리패스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지켜줘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을 적에 여지껏 여성이라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또 갑자기 또 여성을 방어막으로 치는구나 막 이런 얘기 할 적에 박근혜는 맞아 약한 여자야 이런 얘기 약한 여자야 약한 여자가 아니라 약한 여자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이야기가 심대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막 녹음을 털고 가는 길에 뉴스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때 최순실이 버리고 간 서랍장에 주사제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염산 에페드린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약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마약 원료. 그러니까 원래는 히로뽕을 제조할 적에 원료가 되는 약이고 예전에는요 이게 감기약에 조금씩 섞여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미친 사람들이 감기약을 막 여러 개를 사가지고 이거로부터 그러니까 감기약으로부터 염산 에페드린을 추출을 해가지고 히로뽕을 만드는 짓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필로폰을 만들려면 대형 차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과정이 정제 그러니까 과정이. 이 정제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나온 거는 그냥 염산 에페드린 주사약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사약을 하나씩 따서 넣어가지고 피로뽕을 만드는 용도로 썼다라고 하기에는 그럼 너무 포장 단위가 너무 소포장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히로뽕보다 염산 에페드린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제들은 아무렇게나 막 그냥 처방돼서 나오는 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출될 수 있는 약도 아니고 마취과나 비뇨기과 같은 데서 조금씩 쓰는 약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구해준 의사가 없다고 치면요. 얘네가 도매를 하거나 공장을 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접해볼 수가 없는 약이라니까. 이 자체가. 이 지점에서 하나만 전제를 걸어놓고 갑시다. 그렇죠. 주류 언론들은 이 약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박근혜 미용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박근혜 불면증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원래 기본적으로 잠을 너무 못 자는 사람이다. 세월호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맞아, 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왜 리도카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리도카인은 마취제인데요. 정맥으로 놓으면은 마취 유도제, 전신 마취 유도제이고 국소적으로 쓰면은 왜 이런데 꼬맬 때 여기에다가 주사 놔가지고 국소적인 마취하는 그런 약인데 리도카인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 얘기했을 때도 이게 혹시 프로포폴이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프로포폴은 그렇게 잠 못 잔다는 박근혜가 잠을 자기 위해서 썼을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약인데 어쨌든 프로포폴이 맞을 적에 이게 혈관통이 좀 있어요. 그 혈관을 아프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주사제 중에 혈관통을 일으키는 약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아프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그 부작용이죠. 일종의 그것도 부작용이죠.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리도케인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넣으면은 혈관 통증도 없어지고 그렇게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염산 에페드린도 일종의 그런 용도로 뭐 썼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해요. 근데 나는 이게요, 그런 용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용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아까 이제 감기약 같은 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감기, 기침, 천식 이런 데에서 이제 혈관을 약간 축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비아그라로 일테면 비아그라는 그 이제 특정 기관에 피를 몰리게 하는, 그러니까 혈관을 열어서 피를 몰리게 하는 그런 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지속 발기가 된 상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속 발기가 돼서 풀리지를 않는 상태가 있어요. 그럴 적에 이제 염산 에페드린 같은 것을 쓰면 혈관이 축소되면서 발기가 풀리죠. 그런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 비아그라 부작용으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마음을 좀 가라앉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혈세를 갖고 이 많은 양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A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청와대 가서 너무 비아그라를 많이 먹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청와대 나와서 병원에 가서 나 비아그라 먹고 죽지 않으니까 약 좀 다 달라고 그러면 10분이면 주사를 맞는데 왜 청와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주사를 어렵게 구해서 청와대에 반입을 했겠습니까? 시에 문화 일종의 억압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이 대중문화의 역사에서도 꽤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히로뽕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작 진짜 문제가 됐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역수입이 됐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기술이 들어와서 여기가 현지 공장화돼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공장 역할을 했던 필로폰이 막 그렇게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해악이 낮은 대마초를 때려잡는 방식으로 뭔가 이게 매스킹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마약의 역사를 보니까 신비님이 확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1980년대, 90년대 본드. 갑자기 되게 웃긴 거야. 그건 너무 질낮은 이야기다. 네. 그래도 환각이 있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난 기억에 어렸을 때 70년대에 이제 우리 할머니는 약간 좀 사람이 좀 멍하고 좀 이렇게 이치 어두운 어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편을 하면 그렇게 좋다는데 아편을 한번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기억에. 그랬더니 이제 저보다 5살 위에 오빠는 그때 어린이죠. 어린이가 듣고는 깜짝 놀래서는 할머니 미쳤냐고. 그걸 하면 그 중독이 돼가지고 큰일 나는 건데 아편을 또 어디서 구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할머니한테 막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고 저 다른 할머니들도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골에 예전에 양귀비 아펜이 양귀비에서 채취한 겁니다. 펠로폰은 아니죠. 아펜을 양귀비에서 채취해서 시골에 구슬만한 걸로 보관이 집에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도 배가 아프면 요걸 좀 띄어서 물에 타서 줬거든요. 설사에 아주 잘 된 약이죠. 치사제로 그랬었어요. 실제. 썼죠. 근데 제가 기억을 나는데 어느 순간 상감이라고 해요. 상감. 우리 어렸을 때 상감이 나와서 대마초 있죠. 삼배. 삼배를 전부 베고요. 그다음에 양귀비를 전부 뽑았던 기억이 내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집 뒤에 삼배가 있었는데 그 삼배 잎으로 떡도 해먹고 막 그래요. 어렸을 때 모시떡 하는 것처럼. 모시떡 그 이파리 어렸을 때 따서 떡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아서 피면 이제 이 대마초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렸을 때까지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동네에. 그런데 그 약이 바로 어느 집에나 조금씩 비상약품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진미님 할머니 말이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약간. 그때 삼촌들한테 어떻게 들었냐면 저거를 스폰지에다가 풀어서 주사기로 땡기면 그게 아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네. 아편인 거고. 네, 아편인 거죠. 일종의 배 아플 때 쓰는 상비약처럼 시골에 썼던 기억도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필로폰 같은 경우는 70년대 중후반부터 융성해가지고 왜 최근에 그 김무성 사위가 마약하는 것처럼 걔네들은 우리가 그때 털 때 마약의 종합판이었잖아요. 걔네들 안 쓰는 게 고급 버전이 나온 거죠. 엑스터시까지 다 있었죠. 엑스터시는 좀 약한 거고. 그런 것처럼 상류층에 있던 박근혜 같은 부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이야 마약 그러면 나쁜 개념이지만 아편을 마약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은 꽤 오래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약간 좀 삶이 피폐해져가지고 그 먼 쟁이를 이렇게 불렀듯이. 아편쟁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아편쟁이 이후의 버전 새로 나온 신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개념이 없을 때는 무시로 했을 가능성 같은 것도 있잖아요. 상류층이나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지고 나면 최근에 이제 저는 그 대안으로 프로포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국정을 살피기에는 너무 필로폰 같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요거를 대용으로 잠깐 주식은 아니고 이게 간식 정도로 먹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밑반찬 설이 나오는 거야 지금. 얘기해 보세요. 밑반찬.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무성 그 사인방 시절에 다 이제 김무성 사위랑 김무성 딸에만 그 집중을 했단 딸이 말이야. 아니라 김무성 사위하고 저기 이명박의 아들하고 근데 장시호의 내 말이 사촌이 그 말인 거야. 장시호 사촌이 거기 있어요. 즉 최순득의 또 다른 조카. 그러니까 최순실 동생의 최순실 동생인 그 최순천이라고 하는 세자매니까 그 엄마한테서 같이 난 세자매니까 얘의 조카 서현덕이가 당시 그 보트 타고 희희낙낙하는 그 장면. 희희낙낙하고 그 SNS에 올랐던 장면 안에 멤버로 끼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것도 연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그걸 막 그 안에 누가 어떤 남자가 탔는지 어떤 물건이 탔는지 그다음에 박근혜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지 들어오고 있는지를 전혀 구분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체크가. 그리고 국정원 비선 라인 통해서 약 가져와. 그럼 증류를 다 갖고 오란 말이에요. 다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검찰 창고에도 잔뜩 쌓여있잖아, 마약이. 그런데 왜 이렇게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들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아니, 잠깐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하고 갑시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마약으로 불릴 만한 걸 사들이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요. 왜 저번에 뭐 바깥에서 차원병원에서 태반 주사 뭐 이런 얘기 나왔을 적에 신배님 말씀도 아니 청와대에서 태반 주사를 구입을 하면 될 것을 왜 외부에서 사가지고 뭘 반출을 하고 그렇지. 반입을 하고 지랄을 해가지고 이 꼬리를 잡히게 하느냐 이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그럼 청와대에서는 어떤 물품 어떤 약품을 샀는지 볼까 했더니 허거거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신배님 말씀하듯이 아니 모두 다 지금 검찰 뭐 국정원 등등 해서 주식을 차려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메인 DC를 차려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잔챙이 같은 밑반찬을 가지고 이지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메인 DC는 바깥에서 들어오되, 이거는 그냥, 식당마다 밑반찬 그게 있잖아. 그냥 깍두기. 기본 단무지야, 그렇지, 이거는. 기본 단무지, 깍두기, 바로 그 배추김치. 이게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메인 반찬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인 DC가 뭐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아까 찌라시님 얘기한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예전에 3가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뇌물죄가 들어가야 되고 국가보안법 조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마약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 이후에 하나가 더 진일보한 게 뇌물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요.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마약 수사가 남아 있는데 지금 마약 수사가 2번째로 촉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이 마약 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마약 조사라고 지금 푸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약물이 이거는 해독이나 섹스에 관련된 문제로만 접근이 되지 실제로 마약으로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인이 마약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 얘기를 해야 하고 돼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장에는 그렇지. 냉장고에 김치가 있는 것처럼 그 장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누가 타고 자 메인 DC 오늘 자 치킨 배달이요 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집에 깍두기는 있어. 근데 치킨은 누가 배달을 오는 거지. 스쿠터를 타고 지금 오는 거야. 아이고. 그 뒷좌석을 열면 이제 치킨, 피자 이런 게 이제 있죠. 그 배달통이 오는 거지. 심지어는 같이 먹을 놈까지 싫고 와. 그렇지.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지민님이 살짝 하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김상만이 최순실이 입국하기 이틀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김상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국정원 아니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국정원이 이미 보호하고 있다는 거 다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공항에 왔을 때 건장한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 국정원용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 도피 과정에서 국정원이 신변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최순실이 김상만한테 전화해서 공황장애로 좀 진단서 떼어줄 수 있는 건지 창원병원에 전화해봐. 라고 했더니 창원병에서 안 돼.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상만은 적어도 이틀 전에 최순실이가 귀국되는 걸 알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긴박했더라면 이틀 전에 이들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귀국을 설계하고 그리고 어떻게 출소할 것인지 그리고 검찰은 또 어떻게 포토라인을 세울 것인지 등등의 쭉 로드맵이 이미 통용되고 있다라면 이걸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국정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국정원이 개입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이 마약에 관련된 거를 최대한 숨기고 뇌물죄나 다른 걸로 처벌하자는 설계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왜 우리 집 냉장고만 보고 이 집 사람들은 뭐 그렇지. 이것만 먹고 살았어 굶어 죽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검찰이 만약에 이런 겁니다. 검찰이 만약에 마약 수사 하겠어라고 발표해버릴 경우에는 카드가 없는 겁니다. 검찰이. 그렇죠? 그러니까 목줄을 꽉 쥐고 검찰이 목줄을 일부 쥐고 저는 이제 우리 편이라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아그라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봅시다. 비아그라 가면 길거리 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못 사는 약이 있습니까? 근데 왜 청와대 혈세를 다량으로 구입했겠어요? 못 사. 삽니다. 길거리에서 못 사고. 아니 비아그라는 처방을 다 사요. 받아야지. 그러니까 일반 약이 아니에요. 비아그라는 그냥 남자들 다 알잖아요. 다 어디 가면 사는지 뭘 알면서 그냥 처방 없어 다 삽니다. 아니 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를 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또는 그렇게 어렵게 증거까지 남기면서 혈세로 샀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직 상호 역학관계가 약물들의 역학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슬슬 현재 메인 스트림에서 발표한 게 해독제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해독제가 마약의 해독제에도 쓸 수도 있고 비아그라 해독제에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메인 언론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비아그라를 먹고 발기가 안 죽어서 그걸 해독시키기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면서 샀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미친놈도 그렇게 안 합니다. 공무원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증거가 남고 이게 수십 년간 남아야 될 자료를 어떻게 이거를 사드립니까? 말도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드릴 적에 이게 잠깐만요. 나중에 까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 중에 공무원이 있었는데 모릅니까? 다 합니다. 이거. 아니, 내 생각도 지민 씨랑 비슷해.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그들이 이렇게 몰락할 줄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다 까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겁니다. 까일 걸 알면서도 일부러 샀다고요? 아니 그거를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게끔 긴박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언제 이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약들을 준비해놨다거나 또는 이것이 자주 반복돼서 일어났을 상황이 매우 높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예, 그렇게 예, 생각을 예, 해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그러니까. 다 구비를 해놓고 있었어야 된다는 그렇지. 것이고. 그 상황이 있다는가. 구비를 해놓고 긴급할 때 이걸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번에 왜 플로닐 같은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뭐냐면 그게 지금 뭐 벤조다이아제핀 이런 수면제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수면제가 다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수면제를 먹고 그 수면 상태를 푸는 수면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기량작용을 하는 그렇죠. 그 약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비아그라와 지금 염산 에페드린이라든가 이런 식의 뭔가를 가하고 다시 그것을 감하고 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라식스 같은 것도 이뇨제로서 무언가를 빼내는 그런 그렇지, 역할인 그렇지. 것이고요. 배곡주사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비아그라나 뭐 마약 성분 이런 것을 또 좀 빼내는 그렇죠. 거에도 이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인 즉슨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잠깐 비아그라를 썼어. 그리고 나서 아이고 잘 발기가 안 풀리네. 뭐 차차로 빼 이게 아니라 그렇지. 뭔가가 다량으로 와장창창 막 동시다발로 뭔가가 막 일어났어. 그래서 그거에 또 동시다발로 뭔가를 풀어야 해. 그런 정도의 뭔가가 질펀한 무엇인가가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약 그러면은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필로폰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는 뭐가 유명했죠? 아편이죠. 생아편, 그렇죠. 헤로인. 근데 우리나라에 그 일제시대부터 있던 그 아편 말고 일제 강점기 때는 헤로인도 있었고요. 몰핀도 있었대요. 근데 몰핀은 이제 의학적으로 되게 많이 썼죠. 진통제니까. 네. 근데 1970년대 중반 유경수 여사 사후 이런 시절에는 보통 한국에 어떤 광풍이 하나 몰아치는 게 대마초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필로폰도 엄청 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했죠. 원래는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일본에서 만들던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어. 그렇죠. 예. 여기서 풀린 이놈들이 거야. 한국에서 만들어갖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그렇죠.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현지 네. 공장처럼 된 거예요. 그쪽에서 단속이 네.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최태민이 박근혜를 만나서 뭔가 하던 시절에는 한국이 대마초와 필로폰 열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그렇기도 네. 하고 이제 대마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가 실제 그 뭐 힐뽕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해악이 그것만큼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뭐 미군 부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왔었던 거에 비해서 정부가 너무 심하게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다. 그게 뭐 어떤 당시에 뭐 70년대 통기타 문화 뭐 이런 것을 때려잡고 연예계를 때려잡고 검열과 이제